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심 내각, 여당과 잇따라 부딪히고 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불화설도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건데 정말 갈등인지 아니면 전략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희준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멍청이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발단이 어디입니까? 네, 지난 4일 미국 M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MBC 방송은 당시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 이견으로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멍청이라고 부르는 등 불화가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지난 7월 말 자진 사퇴 직전까지 갔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은 대북 문제를 놓고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보도 직후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헌신은 여전히 강하다며 타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틸러슨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것으로 불화설은 일단 진화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IQ를 겨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두 사람의 갈등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멍청이 발언을 보도한 MBC 기자는 가짜 뉴스라면서도 사실이라면 틸러슨 장관과 IQ를 겨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정말 멍청한지 재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길지도 말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북핵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틸러스 장관에게 반격한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설을 확인한 걸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포브스지는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에게 맞펀치를 날리며 반격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의 불화설을 경계했습니다. 오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IQ 테스트 발언은 틸러슨을 깎아내린 것 아니냐고 묻자 극구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 누구를 깎아내린 적도 폄하한 적도 없다면서 틸러슨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백악관 측도 이는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을 100% 신뢰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무부에서는 기자들이 틸러슨 장관의 IQ를 묻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던진 질문인데요. 노트 대변인은 이에 틸러슨 장관은 IQ가 높다면서 모든 것을 한데 엮는 공학도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맨사에서 둘의 IQ 테스트 우리가 주관하면 영광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런데 틸러슨과 트럼프의 신경전 이번만이 사실 아닙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서도 핵 대응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엇박자는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면박을 주면서 불거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트위터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다. 또 틸러슨 장관은 에너지를 아끼라며 대북 대화 무용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한 초강경 대북 압박과 제재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수장으로서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번번이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내고 또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정말 갈등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른바 배드캅, 굿캅, 그러니까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을 나누는 강원양면 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전략으로 보기만에는 두 사람의 정책 기조가 삐그덕거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비단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 협상 문제, 또 인종차별 논란 문제 등에서도 그래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과 국무부에 내뱉는 언급들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외교 엇박자가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면서
북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 노동당 창건일 즈음에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용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군사 대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두 차례 ICBM 시험 발사와 또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서는 다양한 대북 군사 대응, 또 심지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군사 대응에는 전략 폭격기, 비원비 랜서 등 전략 자산의 전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선제 타격, 또 김정은 참수작전, 나아가 예방전쟁까지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대북 군사 행동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군사 대응 카드를 직접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틸러슨 장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과 덤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또 미국과 동맹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맞춰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북 군사 옵션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앞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군사 옵션을 준비하라. 6.25 미국 작전 실패를 다룬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군사 대응 가능성 그만큼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티스 장관이 국제 방산 전시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필요로 할 경우 군사적 개입에 대해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육군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6.25 전쟁 초기 미군 작전의 실패를 다룬 책을 읽어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당장의 대북 군사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전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또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석하신 대로 대응 의지를 강조한 차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